자, 안녕하세요. 4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떡 도구서부터 나오는데요. 조리가 나오죠. 이 조리는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요즘 분들은 많이 좀 못 봤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많이 봤죠. 쌀을 일어서 돌을 걸러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조리는 쌀을 일러서 걸러내는 데 쓰이는 도구다.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방아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방아 같은 경우에는 방아는 밑에 사진 한번 보실게요. 곡물을 넣어서 찌거나 빻아서 곱게 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종류, 물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는 절구가 나오죠. 자, 절구 같은 경우에는 쌀을 곱게 내리거나 아니면 찐떡을 치댈 때 아마 떡 체험할 때 가장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토끼 등이 이렇게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찐떡을 치댈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나무나 돌의 속을 파낸 구멍에 곡식을 넣고 절구꽁이, 명칭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봐요. 뭐 절구꽁이로 찢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절구는 통나무나 돌 또는 쇠로 만들었으며 만든 재료에 따라 나무절구, 돌절구, 쇠절구 등으로 구별해서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자, 맷돌이 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맷돌은 곡물을 가는 데 쓰는 도구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요, 돌 두 개가 있죠. 이 명칭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암새와 수새를 중새로 연결하고 기역장 모양의 손잡이를 윗돌 구멍에 박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쓰였고요. 곡물을 넣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곡물이 갈아지는 원리죠. 자, 그리고 맨 밑에 곡물을 받아내는 이 맷방석이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곡물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곡식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게 맷방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맷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익히는 도구 시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루. 너무 지금 여기 지금 시루번 보이시나요? 그죠? 시루번도 붙인 것도 보이고요. 지금은 시루번은 붙이진 않지만 떡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요. 김이 통하도록 구멍이 여러 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솥이 닿는 부분에 김이 새으면 떡이 안 쪄지니까. 그죠? 그래서 시루번을 발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번철 나오는데 이 번철이 그냥 후라이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뭐 궁중팬 같은 팬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짐질을 할 때 쓰는 둥근 널짝한 철판으로요. 떡에서는 지지는 떡, 화전이나 붓구미 등을 만들 때나 아니면 커피팥 볶을 때 아까 커피팥 들어가는 떡이 뭐 두텁떡이 있었죠. 그래서 두텁떡에 들어가는 고무를 왜 볶아요? 포슬포슬해지라고. 그래서 포슬포슬해지라고 커피팥을 볶을 때나 기름에 지지는 떡들을 할 때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책에도 보면은 뭐 번철을 들고 나가서 장미꽃잎을 따다 전을 부쳐 먹었다 이렇게 나와 그 번철이 이 번철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떡 성형과 모양 내기 도구가 좀 나오는데요. 안반과 떡매. 이 이름이 생소하셔서 틀렸다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안반과 떡매 보시면 자, 떡판 안매고 안반이고 그 다음에 치는 게 떡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쳐요? 흰떡이나 인절미 등을 치는 데 쓰는 받침이고요. 받침 주로 뭐예요? 나무판을 주로 썼습니다. 자, 떡매는 치는 공입니다. 그래서 안반과 떡매는 짝꿍이 있죠. 서로 그죠? 치는 공이로 둥글고 긴 나무 토막에 긴 자루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살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떡살은 절편은 만들 때 찌는 도구인데 찰떡은 쓰이지 않죠. 찰떡에다가 이 떡살을 도장 찍어봤자 도로 튀어나와서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떡도장은 찰떡에 쓰이지 않고 맷떡에 주로 쓰이는데 모양이 다양했어요. 꽃 문양, 선 문양, 길상 문양 등을 많이 썼는데 수리지 절편에는 수레 모양을 썼고요. 잔칫날에는 꽃 모양, 사돈이나 이렇게 해서 용도마다 그 모양을 달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살은 주로 나무나 아니면 사기, 자기로도 만들었던 저도 이 떡살 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이 떡살은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고 다양한 용도로 그 모양을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맷떡에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난박은요 쌀을 씻는 바가지인데
얘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 안에 요거 주름. 그죠? 이게 쌀을 씻을 때 가볍게 마찰을 줘서 쌀을 씻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남박은 쌀을 씻는 바가지인데 주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채,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도요. 그래서 채 같은 경우에는 분쇄된 곡물가루를 치는 도구인데요, 얇은. 자, 지금 보시면 명칭. 챗바퀴, 아들바퀴, 챗불로 이루어지는 명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채 단위가 메쉬입니다. 메쉬. 자, 이 메쉬는 뭐냐면 몇 메쉬로 쳤어? 이미 이 메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위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깁채, 가루채, 고온채는 가장 구멍이 작은 0.5에서 0.7mm. 그 다음에 중간채, 중거리는 지름이 2mm. 점점 지름이 커지죠. 굵은 채, 도드미, 어레미 이거는 지름이 3mm. 이 단위를 메쉬라고 하는 거고요.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가루채, 대부분 고온채라고 얘기를 하죠. 고온채, 중간채, 굵은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채 이름들의 다른 이름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깁채, 가루채, 고온채, 중간채, 중거리, 굵은채, 도드미, 어레미 이렇게 이름까지 다 같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3mm 이상 된다. 자, 이제 현대적 제조 설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적 떡 제조 설비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계가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시험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자, 보시면 쌀 곡물 세척기는 그냥 말 그대로 쌀이나 곡물을 깨끗하게 씻는 기계입니다. 여러 번 회전한 후에 물을 배수되는 세척기고요. 그림 한번 보시고 쌀 분쇄기 가장 익숙한 방앗간에 가셔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게 이제 쌀 분쇄기인데요. 얘는 쌀을 가루로 분쇄하는 기계고요. 뭐 쌀 외에 뭐 커피팟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분쇄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 밑으로 이제 쌀가루가 나오는 여기 밑으로 여기 넣으면 이제 여기로 쌀가루 나오는 그런 롤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기채. 우리가 실기시험을 볼 때도 채를 손으로 칩니다만 떡집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쌀가루를 빠르고 곱게 풀어주는 기계죠. 그래서 얘를 재료를 통에 넣으면 기계를 분쇄해서 이제 여기로 이것도 나오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헷갈리신다고 하는데 롤러랑 좀 기계가 생긴 게 비슷하다고 좀 하시는데 손잡이가 있고 없고죠. 그죠? 손잡이가 있고 없고. 그래서 얘는 채를 쳐주는 설기채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루대입니다. 시루대. 지금 보시면 시루대는 스팀 받침대로 시루를 요거 그죠? 받쳐놓는 받침대. 여러 개를 위로 한꺼번에 올려서 같이 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보일러, 기름 보일러도 있고 전기 보일러도 이제 있는데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편기는 여기다가 증편을 켜켜이 좀 앉혀서 많이 찔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펀칭기, 스팀 펀칭기인데, 자, 일반 펀칭기는 찰떡 치는 도구라고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절미를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공기를 넣어서 좀 더 노화가 오래 가게, 노화를 좀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펀칭기인데요. 이 펀칭기는 일반 펀칭기하고 그 다음에 스팀 펀칭기가 있는데, 일반 펀칭기는 떡을 찐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펀칭을 하는 거고, 스팀 펀칭기는 그냥 하얀 쌀가루를 넣어요. 그냥 하얀 쌀가루를 넣으면 여기서 뭐 물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쪄서 그냥 치대주는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넣으면 뚝딱 떡이 돼서 나오는 그게 스팀 펀칭입니다. 훨씬 더 발전된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변기가 있는데 재변기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 구멍 생겼죠. 그죠? 요게 가래떡, 그 다음에 떡국떡, 절편 이렇게 모양을 달리해서 끼면 다양한 떡들이 나오는 그걸 이름을 재변기라고 합니다. 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변기, 생김새는 여기 앞에 구멍 보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피떡 기계, 계피떡 기계는 손이 가장 그 작업 공정이 제일 많은 기계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바람떡, 그죠? 우리가 그냥 바람떡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밀대로 밀어서 그 다음에 안고 넣고 찍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좀 과정이 많은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떡 성형기, 얘는 주로 뭘 만들어요? 꿀떡, 송편, 찹쌀떡, 경단 등 어떻게 주로 안에 뭘 넣고 오므리는 그런 류의 떡들을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단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인절미를 자르는 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 기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기계가 있습니다. 가래떡 자르는 기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포장하는 가장 비싼 기계일 겁니다. 아마 떡 기계 중에 삼면을 포장하는 포장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볶음소. 그죠? 어떤 걸 볶아요? 꽁이나 깨, 빠 등을 볶는 볶음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볶음솥까지 고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문제 몇 개 좀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출제 예상 문제, 중요한 문제만 조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요오드 정색 반응 청남색? 이제 너무 쉽죠?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20, 30%다, 20, 30%. 어떤 거예요? 그죠? 맵쌀입니다. 그죠? 맵쌀.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도정에서 배유만 남았대요. 배유. 배유만 남은 건 뭘까요? 그죠? 백미.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비타민 B1, B2를 증강하여 영양가를 높였다. 이건 뭡니까? 강함입니다. 강함이. 그죠? 그래서 아까 합성미랑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요. 합성미는 모양을 말 그대로 그냥 성형을 한 거고 강함미는 영양가를 증강해서 만든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화율이 떨어진다. 영양가는 많은데 소화율이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현미입니다. 현미. 그죠? 현미. 자, 그 다음에 자, 단백질 함량이 13%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중질미를 기준으로 10에서 13% 이상, 그 다음에 9%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13%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거? 경질미 강력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나누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거 나왔네요. 탄력. 자, 탄력은 뭐예요? 글루테닌입니다. 탄력은 글루테닌. 그래서 점성은 글리아딘, 그 다음에 탄력은 글루테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또 넘겨보시면 대두에 대한 설명 나오네요.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보시면 흰콩, 백태, 대두콩이라고 불린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산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 단백질과 지방 풍부하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부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과자, 콩기름의 원료가 되며 항암, 항노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콩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땅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지방, 아니죠. 그죠? 고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이고요. 일반 콩보다 지질이 3배가량이나 높고 13종의 비타민, 26종의 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볶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다 볶은 후에 벗겨지는 것이 좋으며 밥, 수프, 샐러드, 볶음, 조림 다양한 요리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흑태 나오고요. 동부도 이것도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보관. 자, 떡의 노화는 앞으로도 문제에서 계속 많이 나올 텐데요. 0도에서 60도까지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노화가 빠르다. 그게 몇 도? 0도에서 4도가 노화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거예요? 냉장 보관이겠네요. 그죠? 2번입니다. 자, 백미 이거 한번 볼까요? 백미 1kg 불렸을 때 무게 이렇게 나오죠. 백미 1kg를 불렸을 때 무게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백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1.2에서 1.3kg 정도 불리고 찹쌀은 1.3에서 1.4kg 정도로 분다. 그래서 찹쌀이 조금 더 많이 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떡이 노화가 왜 빨라요? 메떡이 노화가 빠른 거 이건 이제 그냥 나오죠? 메떡이 노화가 빠른 게 뭐예요? 아밀로스 성분 때문에 그런다. 찹쌀은 거의 다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고 맵쌀은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로 되어 있는데 맵쌀의 아밀로스 성분 때문에 노화도 좀 빠르고 색깔도 어떻게 청남색, 검정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채소의 조리 방법 중 열도 높지 않고 수용성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없다는 건 일단 물에 뭐 담근다는 게 아니죠.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겁니다. 가장 적은 거는 우리 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찌는 방법이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녹색 채소를 데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것도 실은 잘 보셔야겠죠. 알맞은 것은 틀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시험 문제 또 틀렸다는 분들 계시니까 맞는 것을 고르는지 틀리는 것을 고르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녹색 채소를 데칠 때는 미지근한 물 아니죠. 그죠? 끓는 물에서 데쳐야 되겠고요.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식소다, 알칼리성인 식소다를 넣은 것도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뭉개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 조리수의 양은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몇 배? 5배 양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했고요. 소금 중성염으로 그죠? 녹색 채소를 데칠 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잎이 뭉개지지도 않고 색도 살릴 수 있는 소금을 넣는 게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물의 기능에 대한 설명 한 번씩 좀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 감미료로 설탕의 200배?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 설탕의 200배야? 딱 답이 나와야겠죠? 그죠? 아스파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부채 선인장, 손바닥 선인장 나왔네요. 자, 이거는 발색제 부분으로요. 실은 다 분홍색 색깔이네요. 이건 뭐냐? 백년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9호. 저는 이 429호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데 하여튼 천연기념물로 분홍색을 내는 발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자, 쑥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른 가을에 길이 아니죠. 봄. 그죠? 봄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졌을 때 연한 것이 좋다. 그죠? 맞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똥쑥, 참쑥, 재배수 등 다양한 품종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죠?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탄수화물이나 무기질에 대한 문제들도 한 번씩 쭉 풀어보시겠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g당 4kcal 에너지 공급원이다. 어때요? 자, 맞죠? 그죠? 자,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자, 어때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혈당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절약해주고 중추신경계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A, D, E, K 요거는 짝으로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C,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결핍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찌는 떡. 이쪽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찌는 떡이 아닌 것입니다. 찌는 떡. 자, 설기떡, 증편, 켜떡, 단자. 어떻게 다 찌는 떡인데 단자는 뭐예요? 치는 떡이죠. 떡을 찐 다음에 안에 소를 넣어서 만드는 단자는 치는 떡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병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바로 또 문제 나오네요. 치는 떡이 아닌 것은 가래떡, 절편, 인절미, 송편.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송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빚어 찌는 떡입니다. 그래서 빚어 찌는 떡으로 얘는 치는 떡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지는 떡 어떤 거예요? 화전, 북구미, 주악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경단. 경단은 무슨 떡이죠? 삶는 떡. 경단은 삶는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노화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노화된 전분은 효소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되지 않아. 소화 잘 안 돼. 그죠? 노화가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맞고요. 찹쌀이 맵쌀보다 노화가 빠르다. 아니죠? 그죠? 맵쌀이 노화가 더 빠르죠? 그죠? 이거 틀리네요. 0도에서 60도씨까지 노화가 촉진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노화가 빠르다. 그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전분일수록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 아밀로스 함량이 높다는 건 맵쌀.
그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노화의 억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걸 물어보고 있네요. 당류는 수분 유지를 도와서, 그죠? 설탕류는 수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시킨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화제 사용, 아까 제가 찹쌀떡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유화제를 넣으면 떡이 오래 굳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분 분해 효소는 아밀라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아밀라제를 첨가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수분의 증발을 막는 포장, 수분이 날아가면 떡이 그만큼 노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막는 포장을 해서 노화를 늦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떡 제조 기본 공정의 순서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을 일단 씻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불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차 분쇄를 하죠. 1차 분쇄를 한 다음 2차 분쇄가 아니고 물주기. 그죠? 바로 나오네요. 물주기를 하고 2차 분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죽. 그 다음에 부재료 첨가하기. 그 다음에 찐 다음에 쳐야겠죠. 그죠? 이건 틀렸겠습니다. 그죠? 찐 다음에 치고 냉각과 포장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좀 순서를 외워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익반죽 하는 이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왜 넣어요? 자, 일단은 쌀가루에 설탕을 골고루 섞기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쌀가루의 전분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호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반죽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요? 일부분 호화시켜서 점성을 주기 위해서 입반죽을 한다. 밀가루와 다르게 치댈수록 점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부분을 호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니카형은 쌀알이 굵고 모양이 둥글며 점성이 크다. 어때요? 맞죠? 그죠? 자포니카형은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쌀이고 점성이 크다 이렇게 됐고요. 자, 자바니카형은 자포니카와 인디카형의 중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재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디카형의 주 재배지는 한국과 일본이다. 인디카형이 아니죠. 그죠? 어떤 거예요? 자포니카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떡의 주재료에 대한 설명 한 번씩 좀 풀어보시고요. 자, 부재료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부재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탄력을 증진시켜주고 쌀에 넣으면 전분의 호화를 촉진시킨다. 저 어때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설탕은 17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특유의 향을 내고 갈색, 아까 캐러멜로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캐러멜로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루류의 발색제를 사용할 때에는 수분 첨가량을 늘려주어야 하며 쌀가루의 수분, 이 부분이 실은 틀렸습니다. 뭐냐면 발색제를 사용할 때에는 쌀가루에 발색제를 넣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에 실기로 그 삼색 설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도 쌀가루에 쑥설기, 쑥가루, 가루 등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금의 성분이 커큐민 맞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차분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떡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증편은 기주떡, 기지떡, 기정떡 등의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어때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모양을 잡아가며 찌는 떡, 혼돈병과 두텁떡 딱 두 종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병과 두텁떡이 있다. 느티떡과 깨짤편은 켜떡이다. 그죠? 느티나무 잎을 켜켜이 깔고 깨를 켜켜이 앉혀서 찌는 켜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떡은 만드는 방법. 5가지 아니죠. 4가지. 찌는 떡, 치는 떡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